첫 번째는요, 북한 눈치 보는 보훈처를 없애라, 이 주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늦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10분씩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 받으셨지요? 물론 보훈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훈처는 어떤 부서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몸을 바친 분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나서 사는 국가의 상징 같은 그런 부처입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하재현 중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공상이다, 전상이 아니다.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특히 정긴 보훈심사위원장이란 자가 지뢰는 피하에 구분이 안 된다. 피하에 구분이 안 된다? 전 세계에서요? 그 당시 하중사가 당했던 목함 지뢰는 북한밖에 안 만듭니다. 그런 원시적인 지뢰를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피하가 구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그러니까 방어용 대인 지뢰와 북한의 목함 지뢰는 같은 것으로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가끔요, 우리 이제 수색 중대 사람들이 우리 방어용 지뢰에 발목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상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정상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처리를 해야죠. 왜? 최전방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그게 공상입니까?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비무장지대는 전쟁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다쳤는데 공상이다. 게다가 목함 지뢰에 분명히 북한이 내려보낸 목함 지뢰에 다리가 잘렸는데, 양 다리가 잘렸는데 그것을 공상처리한다? 자, 박람보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사파 돈 뽑아먹는 보훈처. 그동안 보훈처 한 작태를 비춰본다면 이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손혜원 씨 아버지입니까? 그 좌파, 그 사람 국가 보훈자 혜택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작 편법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정말 온몸을 바친 하재현 중사에게는 그렇게 대우를 한다? 김원봉이 좌파 독립운동가라는 김원봉이 애국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도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요, 애시당초 피우진이라는 사람을 국가보훈처장 앉힐 때부터 참 문제 많다. 피우진 뭐가 있습니까? 상징적인 존재밖에 없어요. 여성으로서 가장 먼저 진급을 했다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상징적으로 선거 때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리 하나 준 게 보훈처장은요 그런 사람 주는 자리 아닙니다. 그런데 피우진 이번에 변명하고 있어요. 피우진 어떤 변명입니까? 하중사를 불러서 이야기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 보고 웃어버렸습니다. 결재한 기억은 안 난다. 그러니까 공상으로 보훈심사위원들이 결정을 지었는데 보훈처장이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재한 기억이 안 난다. 판정을 내린 다음에 일주일 뒤에 퇴임을 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결재했습니다. 그런데 결재한 기억이 안 난다? 하중사가 항의를 하니까 불러서 이야기했다는데 결재 안 한다? 이건 머리가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무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보훈처장 앉혀놓고 폼 잡고 좌파적으로 정책 운영하게 해놓고, 자, 루키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화나더라군요. 세상에 그 다리를 보고 어찌 그런 결정을. 지금 은영이님이 손혜원 아버지 김원봉은 그렇게 대우해 주면서, 사실요, 보훈 업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국가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마음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구심점에 보훈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몸을 바쳐야 됩니다.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 헌신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몸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몸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라는 것이 국가 공동체 운영의
또 국가 공동체가 영속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훈처가 저렇게 일하면은 누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미국은요, 자꾸 제가 미국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보다 중앙부처 조직이 훨씬 작습니다.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보훈처는 장관급 기관입니다. 우리는 보훈처가 차관급 기관입니다만은 정확히 말하면 차관과 장관급 중간 정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서 장애인과 관련된 의료기술이 가장 발전된 기관, 또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연구하는 기관은 미국의 각종 해군병원, 육군병원, 그 다음에 공군병원입니다. 군 관련 병원입니다. 왜 이들이 그 기술이 발전됐느냐?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가 전쟁, 미국은 계속 전쟁해 왔었죠. 전쟁을 하다 또 훈련 중에 다치는 병사들에게 완벽한 몸을 갖춰주기 위해서 군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장애인들, 특히 양발이나 양팔이 잘리거나 다친 장애인들을 위한 각종 장애인 보조 기구들에 관한 개발은 가장 앞서 있는 것이 미국의 군 관련 기관들입니다. 미국은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럼 공항에 내리면 해당 주지사 관련 모든 고위 공직자들이 나와서 환영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갑니다. 그럼 집에 가면 다 수리가 돼 있어요. 어떤 수리가 돼 있냐? 그 사람이 장애인으로 살 수 있게, 편리할 수 있게 문턱과 타업선 수리를 국가에서 해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댓글 좀 이쪽으로 좀 올려주세요. 아이템 채팅방 이쪽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계속. 저는요, 미국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미국 비행기를 탔는데 미국 비행기 방송 이렇게 방송하는 거 봤어요. 자, 기장이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 기장이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몇 시에 도착합니다. 현지 도착 날씨는 어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장이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비행기에는 어디에 근무하는 군인이 타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전부 승객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전 땀이 났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야, 이 나라가 군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하는구나. 제복에 대해서 이렇게 예우를 하는구나.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뉴스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지요. 미국의 육군 상사가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코노미를 탔겠죠. 그런데 미국 군인들이 이 군복이 구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군복을 깨끗이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사가 내 군복을 받아서 옷장에 걸을 수 있겠느냐 했더니 스튜디오스가 이코노미 승객한테는 그런 서비스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니까 이 상사가 그냥 옷을 입고 있으니까는 이야기가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즈니스에 있던 승객이 내 자리로 와서 타십시오. 또는 이건 울컥합니다. 당신은 내 자리에 와서 타십시오. 내가 잘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튜디오스도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옷을 받아서 걸어주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이런 뉴스를 또 취재도 잘 안 할 겁니다. 그건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역시 미국이구나. 이러니까 미국이 버틸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요,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미국 시골에 가면은 마을, 동네 어기에 성조기가 꽂혀 있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놀랐을 때 트럭이 앞에다 글씨를 붙이고 다녀요. 한국의 좌파들 노란 무슨 깃발 붙이고 다니듯이요. 미국 사람들 그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게 거기다 God Save Our Army를 붙이고 다니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미국처럼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소한 대한민국도 제복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제복에 대한 예우. 네, 포울변님 오늘 또 저희들을 성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정말 방송에 여러 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끝까지 지켜주시고 같이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재호리님이 우리나라는 육군 대장도 갑질했다고 수갑 채우는 나라 정말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또 몸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공동체에 대한 기본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을 위한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예우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정부 정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사실요, 우리 국가보훈에 관한 업무는 조선시대 때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때도 충운불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 또는 그런 국가에 대한 위에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는 다 예우를 갖췄어요. 그런데 이 나라의 보훈처, 저는 그래서요 제목을 아예 아까 처음에 그렇게 붙였습니다. 보훈처를 없애라. 이따오 짓 하려면 보훈처를 없애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제 뒤늦게 정신 차리고 뭐 관련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설을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정신 차리세요. 정말 정신 차리세요. 이따위 보훈처 없애야 됩니다.